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 안에 계시는 분들은 코로나 세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저는 어 미용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한 20여 년간 동생과 함께 미용실을 했었고요. 미용실을 크게도 했었고 작게도 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때는 2대 정문 앞에서 뷰티 살롱으로 멀티숍을 했었고요. 또 제2의 코로나 아니 코로나랜다. 예. IMF가 터지면서 변두리 다 오다 보니 어느 날 김포 양촌이라는 전원일기에 나올 법한 그런 동네 이름으로 제가 가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작은 미용실을 운영을 하면서 기술이 있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송충이가 솔잎을 먹듯이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년 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존경하는 저희 박숙희 총장님께서 저희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는 "애터미 아시냐?"고 하셨고 정말 가격도 그리고 비주얼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화장품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아 써 보라고 하셨는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써 보고 마음에 안 들면 3 개월 있다가 도로 그냥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는 오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 자리에서 예 값을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때 당시에 제 동생 박은영 국장님의 피부가 굉장히 악건성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어요.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아프다고 표현을 하는 그런 피부였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핀셋으로 각질을 떼어내는 분이었어요. 그랬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모습을 목격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저의 파트너가 되기도 하셨죠. 예. 자 그런 분이 애터미 지금 앱솔루트도 아니고요. 6 시스템, 6 시스템이었던 화장품을 바르면서 3일 만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니 얼굴이 안 아파." 이래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빛이 나는 거를 보게 됩니다. 얼굴이 정말 각질이 있어서 그전에 고가의 화장품을 썼던 건 물론이고요. 밤에는 립밤과 바세린 같은 것들 유분기가 많이 있는 것들로 얼굴을 꽉꽉 채우고 눈, 코, 입을 이렇게 랩을 씌워 놓고 뚫어 놓고 자기도 했었어요. 너무너무 고민이 있어서 압구정 유명한 피부과에 가서 "고현정 피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의사가? 1,500만 원 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고현정처럼 될까 말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저희들은 포기를 하고 그냥 쓰던 화장품을 쓰는 걸로 만족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장품 식스 시스템이 말도 안 되는 얼굴로 바꿔주기 시작을 한 거죠. 동생이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제가 애텀이라는 이 회사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제품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즈음에 저희 박숙희 총장님께서 또다시 후속 관리를 하시기 시작하셨죠. 저희 미용실에 들어오셨는데 그날은 제가 굉장히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저는 결혼 13년 차 된 주부인데 아이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얘가 이렇게 돼 있었네요. 예. 아 제가 자궁 내막증이라는 수술을 2번을 받았었고요. 나팔관이 굉장히 약해서 유리알 같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이를 가지려면 100번 시험관 시도를 해도 될까 말까 한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진단을 받죠. 결국에는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이는 포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들이 있잖아요. 갑상선 유방, 자궁 쪽에 문제가 있으면요. 우리 이승희 크라운 마스터님 말씀하신 표현에 의하면 풍선이 바람이 휘죽휘죽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저는 노동 수입을 하는 육체를 쓰는 사람이었잖아요. 저녁에 염색약, 파마약 그리고 온몸에 시달리던 그런 편두통으로 있다 보니까 안 아플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20살 초반에 약간 연금성 그리고 노동성 하고 싶지 않았고 연금성 수입을 그리워했었던 로망을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타 네트워크를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 치고는 굉장히 데미지가 큰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 사에서 계속 제품을 먹어왔었습니다. 건강식품이 없으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 사람이었죠. 그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건강식품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었는데 그날 저녁에 박숙기 총장님께서 타주시는 해모임 한 잔이 제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했던 거예요. 따뜻하게 한 잔을 타주셨는데 편두통이 싹 사라지고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몸을 느꼈습니다. 이거 뭐냐고 여쭤봤더니 뉴스를 갑자기 틀어주시는 거예요. 기절을 했죠, 제가. 그래서 아이고 됐고요. 정말 좋으면 제가 먹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5분의 1 가격이나 낮은 저렴한 가격이었고요. 효과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전달하라는 말씀 있으시잖아요. 제가 그 케이스죠. 예. 너무너무 좋은 느낌을 받았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가뿐했던 그 해모임으로 전 제품을 바꿔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 제품을 바꿔 쓰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정말 백화점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고가의 제품들을 썼던 그런 제가 가격이 훨씬 다운되는 걸 느끼면서 경제 활동에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애터미를 전달하시면서 가장 크게 어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너무 좋은데 제품이 너무 싼 거예요. 제가 혼자 쓰는 제품으로 거의 제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 투자하는 게 좀 많았어요. 그런데 가격이 훨씬 다운되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돈의 여분이 생기더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저도 모르게 선물을 했습니다. 해모임 먹으니까 너무 좋아서 아프다고 하시는 고객들한테 그냥 선물을 드렸어요. 가격 너무 괜찮았기 때문에 저가 너무 고마웠던 고객분들한테 그냥 선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 동생은 또 어땠을까요? 오시는 손님들한테 얼굴도 못 마주치면서 컴플렉스가 있어서요. 굉장히 불친절한 원장으로 소문이 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친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 컨택을 하고 손님들이랑 같이 말을 하니까 손님들이 어느 날 "내 아들 한번 만나줘." 했던 분들이 아니 그분이 시어머니가 된 거예요. 애터미 만나서 결혼을 했다니까요. 예. 이 친구 그런 분이세요. 자, 친절해지고 내가 자신감이 업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나도 모르게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스폰서님한테 그때마다 "이 해모임 갖다 주세요. 화장품 갖다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스폰서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회원 가입하고 직접 시켜 써 보라고 해 주세요. 캐시백이 됩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는 딱 잘랐어요. 사업을 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하시면 저 안 시킬 거예요." 제가 이랬다니까요. 그러면서 무려 1년 동안 전 제품을 먹고 쓰고 바르고 난리가 났었죠. 자, 저는 사업을 안 한다고 말은 했지만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스폰서님께서 또 한 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계보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라고 하셨어요. 1년 동안 먹고 쓰는 사이에 저는 사업이랑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제 계보도는요. 제가 했던 타사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있을 수 없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스폰서님이 다음날 오시기 바쁘게 여쭤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정말 200만 원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희 스폰서님께서 "됩니다." 했고요. 바로 DP를 해 놓고 미용실에서 막 팔려 나가는 거를 봤는데 300만 원 팔았더니 얼마 들어왔어요? 69,000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스폰서님한테 바로 따졌죠. "거짓말하셨네요. 왜 200만 원 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그랬더니 또 저희 스폰서님 뭐라 그러세요? "파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 사업입니다. 시스템 안에 들어오셔서 배우셔야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있는 이대웅 스타마스터 님의 사업 설명이 있는 곳에 저희 스폰서님이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종로에 가서 사업 설명을 들었더니 깜짝 놀라는 일이 또 하나 생긴 거죠.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내가 사업을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진 거예요. 예. 제가 그날 날아간 뚜껑이 지금도 못 찾았다는 얘기가 있죠. 예.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하는 마음에 두근두근 거리는 그 심장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다음 날 사무실에 미용실에 출근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손이 일이 안 잡히고요.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남의 돈이 되어가는 것 같은 정신 착란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폰서님한테 여쭤봤어요.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리고 저는 과감하게 동생한테 얘기를 합니다. 동생아, 언니가 먼저 시스템을 탈 터이니 너는 이게 팔리면 그때 따라 나와라. 그리고 저는 시스템을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사실은 1년 동안 열심히 팔기도 했고요. 한다고 했던 것 같은 사업이 소비자였던 겁니다.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수기 총장님의 정확한 안내를 받고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 것이 6년 전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안내를 잘못 받은 저희 팀의 또 위에 상위 스폰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3년을 허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2018년까지 소비자였던 제가 2018년부터 그때 팀장이었다가 지금 2021년 똑같은 3년을 지내면서 본부장까지 국장 3번 유지, 본부장 2번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엄청난 차이의 속도, 직급도 마찬가지지만 수당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애터미를 다시 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제가 애터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 시대의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정확하게 여러분이랑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경규 본부장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제가 못 배운 거 티날까 봐 굉장히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책을 좀 안 좋아하지만 옆에 끼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이경규 본부장님께서 제가 무식한 게 티가 안 나도록 다 뜻을 한 권을 읽고 저한테 요약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많이 읽으셨죠? 예, 근데 부자들의 음모에서 제가 정말 부자들의 음모에 속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박한길 회장님이 그 부자들의 음모를 저희들한테 천기누설과 같은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식으로 배웠던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금융회사나 보험회사나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는요, 저와 여러분 같은 서민들에게 수수료를 떼어먹고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정부는 조용히 세금을 떼어먹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계속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개인의 능력을 요구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곳에 들어와 계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소득이 지출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혹시 10년 전에 짜장면 가격 알고 계시나요? 지금이랑 같은가요? 대표적으로 짜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10년 전의 물가와 지금 물가에 비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해모임 빼놓고는 다 변한 것 같습니다. 그죠? 물가 상승률을 저희들의 소득이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더 무궁무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월급은 10년 전보다 많아지셨나요? 그거에 대한 것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그 답을 못 찾았다는 거죠. 제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을 때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집 건너 한 집 미용실이었어요. 유명한 말이 있죠. 세계가 지금 없으면 안 되는 대한민국의 자영업. 첫 번째 뭐죠? 휴대폰 가게. 두 번째 치킨집. 세 번째 미용실이에요. 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눈먼 장님이 저였어요. 그런데 손님을 나눠 먹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이 집이 죽어야 제가 사는 구조로 계속 사람들끼리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돈을 벌고 있는 게 예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대에서 최고 잘 나가던 박경옥이 아니더라는 거죠. 점점 손님들도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사모님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더 벌기가 힘들어지겠죠. 그죠? 예전에 한 사람 오면요. 정말 100만 원도 받은 적 있어요. 저는 메이크업을 해드리고 우리 박은영 국장님은 헤어를 해드리고 저희 언니 네일 아트까지 싹 풀케어를 해드리잖아요. 그럼 사모님 기분 좋게 100만 원 주고 가세요. 저희들 딱 예약 손님만 받고 여행 다니면서 그 돈을 회수해 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샵을 할 수나 있냐고요. 프랜차이즈 아니고서는. 그렇잖아요. 제 개인 이름을 걸고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프랜차이즈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우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이름값을 줘야 된다라는 얘긴데 저희들이 서민이 부자 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세대를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부자들의 음모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걸 알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만 모르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들 세금을 내어주고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만 해도요 의무화잖아요. 그죠? 그런 수수료 떼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다가 다 세금을 그러니까 수수료를 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소득은 계속 다운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대책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기업이 직원에게 하는 가장 큰 대표적인 거짓말이 있다고 이경규 본부장님 말씀하셨어요. 뭐게요? 예, 직원은 가족이다. 예, 거기에 평생 쏟고 내 평생을 바치신 분들이시라면서요. 그죠? 예, 직원은 가족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터미가 아닌 애터미를 부업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내가 종사하고 있는 전업의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를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회사에는요, 매월 회사에서 적립을 해주셨대요. 그죠? 그런데 현재는 개인이 매월 적립을 해야 되는 세상이에요. 크기 차이가 달라진 거죠. 나중에 퇴직금 받으실 때 어마어마해지는 거 아세요? 예, 차이가 어마어마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국민연금 내고 계시잖아요. 국민연금 나라에다 세금 내고 계시죠? 그거 받을 때쯤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얼마를 받겠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 가격 아니 그 액수가 적어진 것도 알고 계시나요? 우리 30대 이하로는요 그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 그 국민연금을 내고 계셨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지금 세상의 흐름인 거예요. 자, 가난한 중산층들은요, 생계비가 부담스럽습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현물과 서비스를 재축적하면서 역이용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게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여기에 서민들이 굉장히 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해외여행 예약이 이미 끝나 있어요. 유명한 여행지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힘들죠. 먹고 살기. 그죠? 예. 그런 세상입니다. 자, 근데 일반 상식으로는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여러분? 수입에 맞춰서 지출하라고 배우셨죠. 그런데 박한길 회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기누설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지출에 맞춰서 수입을 정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부자들이 알고 있는 원칙이랍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부자들이 알고 있는 원칙을 깨버렸어요, 저희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애터미의 가치는 그러면 왜 자꾸 제가 애터미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자본으로 나눠진 계층에서 사회 계층에서요.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애터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터미의 가치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해서 상위 계층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주위에. 그런데 좋고 싼 제품을 가지고 회사의 능력 가지고 저의 노력 가지고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애터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좋고 싼 제품 내가 써보고 시스템에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경험 내려놓고 애터미에서 원하는 것을 내 것으로 채우고 그리고 전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시간을 보내시다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도구가 애텀이라고 합니다. 자, 성공자들이 말씀을 하세요. 판매를 해야 성공을 한대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비단 제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 애터미를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판매해야 되냐면 꿈과 목표를 판매하시랍니다. 저 나가서요. 후원할 때요. STP를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제 꿈이요. 제가 어떻게 해서 애터미를 하게 되었는지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신나게 행복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물론 마케팅을 풀어달라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말고는요. 진짜 가까이 가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도구가 내 꿈을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으시죠? 저도 꿈이 있어서 애터미를 시작했고 버텨가고 있습니다. 자, 애터미는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방판이 아니라 후속 관리예요. 이거 김현숙 임페리얼 마스터님, 그리고 이덕우 임페리얼 마스터님, 심혜경 단장님, 차발철 총장님 무지 말씀하셨어요.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자꾸 방판으로 하세요. 어저께 최시혁 크라운 마스터님 말씀 들으셨나요? 다 들으셨죠? 성공의 8단계대로 순서대로 그다음에 어디 방향으로요? 예전에 저희가 배웠을 때는 오토 판매사의 방향대로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러세요? 오토 다이아몬드 마스터의 방향대로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혼자 하는 사업을 계속 영위해 가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오토 판매사예요. 그런데 가치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 그리고 시스템의 중요함을 아시는 분들이 오토 다이아몬드 마스터의 방향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정말 혼자 팔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분들이 방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가셔서 후속 관리를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어제 파트너 사장님 후원을 하러 성남을 갔었죠. 이 손톱 보이세요? 예. 자, 이거 했어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데 전 이거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옷집에 가면 옷 사고요. 식당에 가면 밥 먹고요. 방판 제품 하나 갖다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 마음을 사서 다음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음 스폰서님한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제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마음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비싼 걸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분들이 저를 찾을 수 있게끔 저 자신을, 저 꿈을, 그리고 제가 열정적인 것들을 파세요. 그분들이 저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일을 계속 꾸준히 했고요. 어제도 갔는데 우리 파트너 사장님은 계속 저한테 마케팅 좀 풀어주세요. 제가 마케팅은 첫날 가서 풀었어요. 제가 마케팅 푸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가 두 번째 갔을 때 저는 뭐 하러 갔어요? 후속 관리하러 간 거예요. 후속 관리하러. 그죠? 그 다음 누구를 붙여요? 저희 스폰서님들. 또 프로모션을 했습니다. 다음에 오실 저희 스폰서님들 프로모션을 합니다. 이분은요. 아웨이에서 10년 동안 네트워크를 하셨었고 저 같은 사람 보고 이 자리에 머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가서요. 그분한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해 봐야 그분이 저를 보고 애터미를 안 알아보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가서 애터미가 어떤 게 제품이 좋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궁금해하실 때 마케팅 풀어드려요. 거기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마음 사고 제품 갖다가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초대하는 데 주력을 다합니다. 제가 열심히 후속 관리하고 애원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음 제 위에 있는 스폰서님을 프로모션 합니다. 그 스폰서님 바쁘시지만 그 고양이 쥐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셨죠? 단장님께서. 반드시 스폰서님의 시간을 뺏어서 스폰서님께 후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자꾸 스폰서님과 회사에 대한 크기를 보여드려야 돼요. 최셔 크라운 마스터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리크루팅해서 다 나 덕분에 애터미 사업 했을 거라고 얘기할 것 같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한 명도 없더랍니다. 착각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애터미에 정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인 것 같아요. 왜?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밑에 나와서 그분들이 일을 해 나가시는데 초석이 될 뿐이에요. 밑거름이 될 뿐입니다, 저희들은. 그분들 덕분에 저희들이 먹고 사는 건데 어떻게 제 하나로 그분들을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훌륭하신 분 오면요, 스폰서님들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스폰서님들이랑 소통하시고 상담하시고 일하는 모든 내용이 오픈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래요. 저도 계속 스폰서님들 바지끄레기 붙들고 후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합니다. 예. 그 어느 한 분이 나와서 어떻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후속 관리는요, 제가 하는 거예요. 스폰서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후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와달라고 하세요? 그거는 후속 관리잖아요. 그 후속 관리는 제가 하는 거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사고 그 사람이랑 교감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초대해서 나올 때까지 제가 가는 거죠. 어떻게 계속 스폰서님들을 모시고 가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제품들 많이 있으시죠? 우리 심혜경 단장님 사나 정말 잘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유가 도전하고 유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제품들을 아껴봐야 예, 뭐 되죠? 자꾸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이것도 써보세요. 두 번째도 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주시면 그분이 재구매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마트에서도 롯데마트에서도 시식 코너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보실 수 있도록 제품 프로모션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제품으로 혹시 스폰서님들이나 형제라인이나 파트너 사장님한테 제품을 꾸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제품으로 갚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 왔다 갔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물질이 왔다 갔다 하시면 마음 상해요. 그러니까 제품으로 꾸셨으면 제품으로 그 제품으로 갚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그게 미덕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많이 막히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어제 또 크라운 마스터님이 말씀하셨어요. 상담 받으시라고 했죠. 그죠? 상담을 받으시는데 내가 잔소리 들을 것 같은 거, 나한테 유리하지 않은 것 같은 거는 쏙 피해서 잘 칭찬받을 수 있는 것만 얘기하면 그거 상담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죠? 왜냐하면 정확한 진단을 못 내리거든요. 저희 심희경 단장님 그리고 차말철 총장님, 박숙희 총장님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10분의 1 다 저는 다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분들이 모르시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머리 써가지고 예쁘게 칭찬받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 말이 틀려지는데요. 정말 정확한 진단으로 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성공 좋아요. 그런데 빨리 돈이 돼야 되잖아요. 빨리 돈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스폰서님들은 알고 계세요.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빨리 돈이 안 되고 빨리 성공 못 하는지. 그런데 거기에 듣기 좋은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돈이 계속 안 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조금 제가 고쳐야 되는 부담감이 있으면서 마음은 무겁지만 빨리 진단받고 돈 되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예, 저도요. 저도 돈 벌고 싶어요. 그죠? 돈 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랑 제가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혜경 단장님께 뭐가 어떻게 됐는지 초창기에 2018년에 나와서 많이 말씀을 들었고 지금은 밀착해서 박숙희 총장님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요. 박숙희 총장님이 말씀하실 때보다 제가 말이 많을 때가 많아요. 이게 상담일까요? 지나고 나니까 상담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건방 떨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박숙희 총장님이나 차말철 총장님, 단장님 어떠세요? 기다려 주시죠? 단 한 번도 혼내신 적이 없으세요. 아, 그러는구나. 그리고 너가 아직 멀었구나. 속으로 생각하시지 절대 앞에서
언짢은 표정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어때요? 제가 돈이 안 되더라고요. 아주 무서운 응징이었어요. 저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입을 다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수기 총장님께 뭐라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충성.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충성했더니 뭐가 돼요? 일단은 제 일하기가 편해져요. 그거를 누가 복지하냐면 제 파트너 선생님들이 복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너무 감사한 건 팀워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팀워크 때문에 직급도 제 주제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직급 가는데요, 여러분. 마음 사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좌우 파트너 사장님들, 특히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 마음으로 모은다는 거 스폰서님 아니시고 절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 팀워크 안에서 내 소리 내봤자, 내 말이 많아봤자 누워서 침 뱉기가 되더라는 거를 제가 6년의 세월 동안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이랑 저는 또 그러니까 저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경험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나름 그리고 해오시는 방식이 저랑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참작하시면서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들으면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지만 네, 전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담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을 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스폰서보다 말을 더 많이 하지는 않았나. 그리고 시스템에 정말 100% 올인을 했나. 또 목표에 대한 행동을 했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비비불하지는 않았나. 그런데 이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을 스폰서님은 알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순종을 했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순종 안 하고 버팅기고 저 잘났다고 말했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래 봤자 힘든 시간이 계속 돌아옵니다. 애터미는요. 애터미가 하라는 대로 바뀌는 게 빨리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애터미에서 아는 만큼 돈이 된다고 하십니다. 제가 그거를 요 근래에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공의 3원칙이 있잖아요. 성공의 3원칙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거 애용하고 전달하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미팅에 참석하시는 거. 근데 저는 여기에 하나 플러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하고 유지요. 적어도 큰 직급은요. 1년에 한 번은 가야지 돼요. 제가 인스타를 하거든요. 근데 인스타 하면서 어떤 국장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본사를 참 많이 들락날락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정보를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랬지? 국장이 리더스 클럽을 가고요. 본부장이 로열 리더스 클럽 가잖아요. 그럼 나쁜이 스폰서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거든요. 직급을 안 간다는 뜻이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직급을 가시는 스폰서님들 되게 고마우신 분들이세요. 1년에 한 번 적어도 큰 직급 있잖아요. 그거 가시는 스폰서님들 정말 존경하셔야 된다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또 거기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많이 제가 그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이 직급에 대한 도전을 하고 유지를 하는 것들은 있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직급에 대한 도전은 여러분들이 꼭 목표에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전과 유지가 없으면요. 계속 소비자에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게 복제가 되는 거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도전하고 유지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조직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분들이 또 다른 마중물을 내리는 것들을 따라 하시더라고요. 이 팀 안에 있는 게 제가 굉장히 행운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목표를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2021년 이 안에는 제가 리더스를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어쨌든 목표는 계속 잡고 있었는데 2022년 다시 리더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대 150, 계속 올라가는 좌우에 파트너 사장님들 5분의 오토 판매사가 있어야 가능한 리더스 클럽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워크 있잖아요. 그 팀워크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팀워크가 어떻게 해야 잘 이루어질까 했었는데 저 자신을 일단은 죽이면 돼요. 제가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제 안에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제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로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애터미의 성공자들이 간 그 시스템을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 고집을 꺾는 게 첫 번째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애터미에서 배운 대로 남을 맞추는 것들을 좀 많이 주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남들은 어떤 생각을 하지? 남이 갖고 싶은 게 뭐지? 하고 싶은 게 뭐지?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뭐고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게 뭐지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맞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랑 같이 있다 보면 그 사람들은 이 모임을 좋아하는데 저는 굉장히 피곤해지더라고요. 집에 오면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사람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임 자체가 어떤 분들은 재미있어 하는데 그 시기가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계속 사람들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저만 맞추는 게 아니라 분위기는 같아지잖아요. 다 같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 팀워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뭘 잘난 게 없잖아요. 잘난 척을 하고 살았던 게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예수님 만나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생각했었는데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애터미를 만났더니 정말 새 사람이 되어가더라고요. 잘났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단 하나도 잘난 게 아닌 거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 하버드나 서울대 스카이를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차말철 총장님처럼 무슨 연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건 말도 못 하겠고 그렇다고 뭐 강남에 빌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 뭐 강의를 무슨 뭐 내일 뭐 이대용 본부장님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낮아지는 게 이 안에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아이고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처음에 해야 돼서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제가 느껴지는 진정성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될 것 같아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겸손하다는 말씀도 듣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겸손해서 사람들이 제가 옆에 있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가 저를 또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팀워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 없어지고 상대가 살면 그때부터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한 거 안 했다고 하고 안 한 거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말도 얼마나 무섭게 돌아가는지요. 예. 진짜 칭찬하고 좋은 얘기했던 거는 다 자기가 했다고. 우리 뭐 그러시잖아요. 얘기 하다 보면 제가 막 뭐 드린 거는 하나도 안 드렸다 하고 너무 슬픈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그런 게 나중에는 우리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누굴 도와줬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라고. 그런데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인데 누굴 도와준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차피 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뭘 줬다라고 하는 게 생색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제가 또 사람의 모습으로 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그냥 뭘 드린다는 것 자체도 받아주시는 분이 감사하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 분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세미나에 한 번만 와주세요 했던 분이 왔을 때, 와 주셨을 때 그 기쁨, 그 초심을 잃지 않는다라는 게 쉽진 않지만 그걸 계속 가지고 가서 나와 함께 생각이 변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성공을 꿈을 꾸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뭘 더 바라겠어요? 그게
지금은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자, 지금도 제가 뜨끔뜨끔한 건 너나 잘하세요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들 얼마나 저를 기다려 주셨겠습니까? 그 기다려 주시면서 아이고 그래 너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렇고요. 자, 이 스피치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스피치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 파트너를 누군가를 초대를 해서 이 중요한 자리에 앉히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스피치 하시는 분의 말씀이 얼만큼 중요한지 피부로 느끼신다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스피치 요령이 있는데 너무 구구절절 내 과거사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스피치는 봉사입니다. 그리고 재능 기부예요. 그래서 스피치에 대해서는 요령이 좀 있는데요. 그냥 요령이라기 말하기보다는 어떤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마스타 박경옥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관객들한테 지금 그러니까 저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박수를 쳐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또 박수 치고 박경옥입니다. 또 박수 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박경옥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직급이 없으시면 뭐 종로 꿈사무센터 박경옥입니다 하셔도 되고요. 김포에서 활동하는 박경옥입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자신을 인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사업을 진행하시게 된 동기, 제품을 전달을 받았던가 아니면 마케팅을 사업 설명을 들으셨던가 어떤 계기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시게 된 경위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일단 주력 상품들을 시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험,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오신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품 감동받으셨던 것들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품 전달받으셨던 거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언제 나오게 되신 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여기 말씀에 앞서서 전직, 가장 화려했던 전직. 내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서두에 저 어떤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미용실만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요 트럭 사업도 했었어요. 회사에 트럭 골재 회사에다가요 16톤짜리 트럭 2개를 지입을 해서 기사를 써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렇잖아요. 저의 인생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하실 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짧게 20년 동안 저는 미용실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 강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피치는 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무한 단계, 무한 누적 있잖아요. 이런 말씀, 뭐 가입비 없잖아요. 이거 말씀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홈미팅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A코어를 잘 하신다던가 그래서 어떤 분들이 초대돼서 지금 막 활성화되고 있는 것들, 동기부여될 수 있는 그런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목표와 꿈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스폰서님들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파트너 사장님들의 계획에 맞춰서 또 움직인다거나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나 자신한테 얘기하는 외침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는 꼭 목표를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이 있어서 애터미 사업을 했고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희 92세 할머니세요. 저희 부모님의 부재로 저희 4남매를 키워주셨고요. 지금 너무 연로하셔서 언제 어떻게 되실지 참 불안한 상태인데 그 할머니가 천국에 가시기 전에
이덕우 임페리얼 마스터님처럼 또 이혜정 임페리얼 마스터님처럼 집안에 간병인을 상주하고 그렇게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모실 수 있어서 안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효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남편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8년 동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치매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다 가셨는데 저희 사남매가 저희 친정엄마 기저귀도 못 갈아드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 남편이 그걸 도와줬어요. 그리고 보험금 한 몇 억 나올 때까지 우리 남편 집 팔고 땅 팔아서 우리 엄마 병원비 대줬는데요. 그거 딱 받으니까 우리 언니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 돈 가지고. 저희 언니 알면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했던 저희 남편. 지금 다시는 노동일 하지 않고 당신이 좋아하는 낚시하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그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선교의 꿈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남편이랑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어려울 때 결혼을 했고요. 그 동생한테 혼수를 하나도 못 해줬습니다. 그 동생이 원하는 압구정 갤러리아에 가서 네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한번 혼수로 꼽아봐라. 이런 날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앞에서 공포했으니까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네요. 그죠? 반드시 이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라이브 카페를 지어서 저 노래하는데 그냥 자기 만족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본사에서 뭐를 하셨죠? 자꾸 뭐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보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또 한 번 제가 본사에 여러분 앞에 본사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저의 소소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꿈이 있으시면 그 꿈을 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애터미가 여러분과 저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도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무기를 저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여러분과 저의 몫인 것 같습니다. 빨리 사용하든 따발총으로 만들든 권총으로 만들든 그거는 여러분과 저의 몫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 안에서 여러분과 꼭 정상에서 함께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